네, 산타랠리가 오긴 올까요? 정말 이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동안만 무려 5조 원가량을 내다 팔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달러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 이슈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답답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 볼지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특식 주생 김도영입니다. 네, 어제도 이 코스피 코스닥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2060선까지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또 1%가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어제하고 그제 오후장에서부터 시장이 좀 감지가 좀 됐었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출발했을 때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매수 출발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연속성을 하지 못하면서 매도 마감 쪽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 외국인들 수급보다는 다음 주까지는 저는 매수 부분에 대한 기대를 사실은 좀 많이 빼져 있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융투자 창구 쪽을 저는 더 예의주시를 한다. 이들이 만약 매도 쪽을 계속 확대할지 여부가 앞으로 다음 주까지의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도가 나온다라면 하락 쪽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성을 한 번은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이었죠. 고점 부분이 1193원을 기점으로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하고 난 뒤에 올라왔을 때 지지를 하면서 전체의 큰 추세가 마지막 쪽으로 하락에 변화 요인을 만들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 표현도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1193원대가 막히는지 여부가 반드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와 어제의 모습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잠시 뒤에 선물 쪽에서 파악을 해드리겠지만 실제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올라가고 싶어하는 힘들이 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즉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1190원을 이탈하면서 밑에 이 부분의 갭을 지금 살짝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오늘은 지난주하고 다르게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빠르게 깨면서 시장이 주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환율 추이하고 같이 연동해서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오늘은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다시 한번 또 두자. 어제의 아침 뷰와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미국 시장을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나스닥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야스 같은 경우는 이 개파락 부분의 메꾸기 작업들을 지금 잘해서 기술적 반등은 성공을 했죠. 그렇죠? 이슈 부분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전 세계 기준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갖기 때문에 12월에 새로운 시각으로 매도 중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돌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역 전쟁 얘기를 했지만 갭매꾸기를 지금 완성을 했다라는 거라면 결국은 기대감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밤 고용지표, 실업률하고 비농업 지표들 등을 통해서 이제 고용지표 다음 주에 FOMC에 대한 힌트를 얻고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요인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또다시 위축됐다라는 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고용 지표가 나빠진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내려오겠다라는 부를 반드시 오늘 꼭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포인트 두 가지겠죠. 앞에서 기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밤 발표가 될 미국발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추이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놓고 판단해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구간은 분명히 들어오고 있고 이제 저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많이들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주봉 차트상으로는 갭을 잘 메꿔서 완승을 해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차 범위 안에 이제 이론상으로는 만기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채워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올라가는 고점 역시도 지금 만만치 않게 잡혀 있죠. 2085에 대한 하나의 능선을 넘어서야지만 위쪽에 하나가 더 만기 이벤트까지 좀 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코스닥 시장 전에 코스피 시장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얘기를 해드려 보면 여기는 제가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이 고점의 범위
그러니까 선물 시장 쪽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지만 이 부분 저는 다 저점은 완성됐다라고 봅니다. 이론상. 그런데 다음 주에 만기 이벤트를 열어둬야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기술적 반등 위치는 2120 정도가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만약 활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 기준의 2120포인트까지만 상승폭을 열어두고 그 이상은 가면서 한 번 더 추적을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저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상으로 제가 분석할 때 다 꽉 찼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2043포인트입니다. 네, 2043포인트에서 수급의 측면이 만약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진정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기관 쪽에 대한 하방 공격 쪽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40포인트 부분에서 강력한 브레이킹은 좀 걸리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이 여기 꽉 막혀 있다라는 게 보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이탈을 하게 되면 하방 공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판단해 보면 역시나 610포인트, 그러니까 608포인트에서 610포인트 정도에 대한 강력한 브레이크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지켜주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630포인트 부분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 하나 막혀 있다는 거, 그리고 최대치까지 만약 코스피 시장 쪽이 2120까지 이벤트를 열어서 올라갔을 때 640포인트가 다음 주 비상의 고점이 막혀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신다면 전체의 큰 뷰상 트레이딩하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그런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좀 수익 좀 내보고 싶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좀 빛이 나는 그런 테마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필시 선물 변곡가 쪽을 말씀 좀 드리는데 어제 참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제시했던 고점 돌파를 잘 뚫어주었었는데 빨리 막혀버렸습니다. 위쪽이.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고점을 정확하게 돌파를 하려면 이 부분입니다. 276.75포인트인데요. 올라타야지만 위쪽의 갭을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갭들을 숨어있는 갭들을 메꾼다라는 관점으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위쪽을 좀 열어주면서 280 초반까지는 이벤트 공격을 할 수 있다. 기술적 반등 위치 보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280대 281까지 가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 277대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대바람에 276.75가 빨리 돌파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저점 지지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뷰에서는 273.35가 상승 288.20에서부터 내려왔던 자리까지는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272.50 부분이 오차 범위의 추가적인 흔들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강력하게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으로는요. 5G 다시 인빌딩 커버리지 부분들을 좀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정부에서도 5G에 대한 산업에 대한 실제 투자 자금력 집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종목으로 HFR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상향 쪽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사실은 좀 기다렸던 위치였습니다. 눌림목이 좀 들어오게 했는데 시장 대비해서 놓고 보면 참 이쁘게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아주 강하게 뚫어내면서 어제 같은 시장 쪽의 모습 속에서도 시장의 매도 압박 부분이 있음에도 고점 부분을 매물을 소화했다는 부분 긍정이니까요. 역시 끌고 올라가는 관점 쪽으로 보는데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눌림목을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이 들겠고 손절감이 강력한 지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5,200원을 분명히 선을 그어놓으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RF텍입니다. 동사 역시도 이제 우리가 섹터 쪽에서 지금 인빌딩 커버리지를 말씀 좀 드렸죠. 가입자는 확보로 했고 이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해서 전체 품질 확대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RF텍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았던 HFR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부분 때문에 아직 바닥권에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러면 강력하게 지켜줘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갭이 숨어있는 자리를 하나를 체킹을 해보자고요. 그런 관점에서 7,000원을 강력한 지지력 및 손절가를 잡고 대응해보면 추가적인 우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올라가면서는 조금 매물은 조금 소화를 해야 되는 흔들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좀 시끌벅적했는데 체질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올라갈 길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을 다지긴 합니다. 근데요, 시장을 놓고 제가 좀 판단을 해보니까요, 수급 자체가 살짝이 아니라 훅 하고 갑자기 하나의 업종과 섹터 쪽으로 좀 떨어지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살짝 깨고 내려오는 게 오히려 좀 더 저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강력한 지지력 역시도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장 스토리를 이해해보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6,900원을 강력한 지지력 및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우상향 쪽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바닥권에서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인빌딩 커버리지가 HFR을 제외하고 그리고 RF텍을 두 개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면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추가적으로 수급 이슈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얘긴즉슨 중대기단보다는 이제는 커버리지 쪽에 대한 기대감과 확인을 해보고 싶어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지지력 및 손절가를 4,800원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 쪽이 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가 전체가 한 번에 소화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에서 수급이 살짝만 들어와도 추가적으로 좀 탄력소를 가지고 위쪽으로 우상향이 뽑힌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대한 지수에 대한 코스피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 대한 큰 뷰까지 잡아드렸거든요. 다음 주 이벤트 위쪽으로 열리더라도 폭풍적인 신고가는 좀 어렵다. 고점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점 이벤트 같은 경우는 만기에 대한 기관 쪽 이론적인 물량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외쳐봅니다. 오늘도 주식